자, 윤석열 캠프의 스타일인 것 같아요. 윤석열 캠프가 뭐 슬림화 시켰다, 막 해체돼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윤석열 지지 단체를 지원하는 곳이 있어. 거기에 이제 네트워크 본부 이런 건데 부본부장만 20명인데 외부에 노출이 안 돼. 왜 이렇게 할까요? 은밀한 걸 좋아하나 보네요. 뭔가 찔리는 게 있는 거지. 그걸 그러다 보니까 그 건진 뭐 법사인가 뭐 도사인가 이런 사람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네트워크라는 말이 뭡니까? 다단계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본부장만 20명씩 있는 이유가 각종 특위를 만들어가지고 너 인당 10명씩 포색해. 100명씩 데려와.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 사람들이 이게 윤석열이 본격적으로 정치 선언을 하기 이전부터 그러니까 검찰총장을 하던 그때부터 따라다니는 일종의 팬클럽 개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중에서 가장 우두머리가 누구겠습니까? 그러니까 윤석열이 검찰총장을 하기 전부터 심지어 검사를 하기 전부터 이렇게 알고 지내던 그 누군가가 윤석열의 가장 측근이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결국에는 알고 보니까 무속인이 있더라. 이 이야기 아닙니까? 결국에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지. 투명한 선거 캠프는 그 조직도를 그냥 외부에 노출하잖아요. 근데 노출이 안 된 비밀 조직이 있는 거야. 쉽게 표현하면. 그 안에 그 건진 도사인가 뭐 전모 씨인가 뭔가 이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드러나고 있다가 내부에서 세계일보 등에 나는 제보를 했다고 보는 거야. 하는 거 보니까 말이 안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내부가 제보가 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특히나 그 건진 법사? 네. 그 사람 건진 도사입니까? 법사입니까? 법사래요. 그 법사 그 사람의 처남, 그 사람의 딸 이런 사람들도 캠프를 돌아다니면서 다 이렇게 배 내밀고 다니니까 나머지들이 얼마나 보기 싫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캠프 되니까. 내부 싸움이야, 지금. 그렇죠. 네. 나 같아도 제보했겠다 진짜. 소위 말하는 비밀요원 이런 건데 사실이 있잖아요. 선거 팸프라에 보면 이쪽도 그런 경우에 견제들이 되게 많습니다. 예를 들면 같은 정치인들 중에 이 문제가 터졌을 때 누가 요거를 브리핑 할 것이냐. 뭐 그 과정에 막 하면서 내부적으로도 그런 알력이 있어요. 그건 어디나 있는 거야. 한 마음으로 선거운동하기 좀 힘들어. 계속 티키타카를 해. 근데 여기는 좀 심한 거죠. 밖으로는 이런 조직이 있다는 것도 모르는데 내부에 숨겨져 있는 건데 안에 들어왔더니 무슨 뭐 이상한 무속인 들어와가지고 막 윤석열을 어깨를 툭툭 치는 거 진짜 그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사실 그게 있기가 힘든 일이에요. 민주당에서 무슨 조직본부장 뭐 네트워크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무슨 사람이 와갖고 이재명 후보를 이렇게 툭툭 치면서 자 인사하세요 툭툭 치고 그런 사람은요 이재명 후보의 어마어마한 측근인 거야. 근데 왜 한 번밖에 안 봤다 그래? 그 김건희가 그 굉장히 잘 알고 있다고 뭐 이렇게 그 이명수 기자하고 통화에서도 뭐 몇 번 이야기 나온다고 하던데 모를 리가 없죠. 아니 그리고 이런 의혹이 지금 처음이 아니라 건진뿐만 아니라 지금 천공도 이전에 있었잖아요. 근데 천공에 대해서도 약간의 비하되는 얘기만 들어도 윤석열을 그거 들어보면 그런 얘기 못한다고 이렇게 실드를 치는 사람인데 이거 건진도 뻔한 거죠. 거기에다가 이전에 아까도 등장했었지만 양재택 검사의 어머니도 무당이어서 그렇게 물어보고 다녔었다고 하는데 이거는 너무 뻔하고 예전에 그 삼부토건 1위 수주업체의 아들 황모 씨 이때도 지금 대하는 대응이 똑같아요. 우리는 모른다. 우리 캠프에서는 모른다. 그래 몰랐는데 네트워크 본부는 왜 해체를 합니까? 건진법사가 있는 네트워크가 오늘 네트워크 본부가 해체가 됐거든요. 오픈 되자마자 해체를 하는구나. 저는 이거는 해체를 했다는 것 자체가 빼박이라고 생각해요. 아무 문제 없었으면 해체를 왜 해? 그러니까 그 건진법사라는 사람이 네트워크 본부를 결성할 때부터 조건이 그거였겠죠. 이건 내가 이게 신점을 보아하니 이건 사람들한테 비밀 조직이어야 하니까 물 밑에서 움직여야 하는 그 조직인데 물 위로 드러나는 순간 우리 다 말라 죽는다. 그러니까 들키면 사라져야 한다. 뭐 이런 조건이 있었던 거 아닐까 하는 상상을 해봅니다. 이게 은밀하게 그렇게 관리됐다는 건 보통은 저희가 캠프에 합류하도록 이제 모셔올 때는 지역 사회에서 보통 신망이 두터우신 분들을 많이 모셔오잖아요. 그분을 쫓아서 또 저희 캠프로 오실 수도 있고 하니까. 근데 이렇게 은밀하게 했다는 것은 정말 좀 드러나면 좀 부끄러운 것들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아니, 간단해요. 영적인 분들? 아니요, 받으려면은 몰래 받아야 되니까 그런 거예요. 음. 받으려면 음. 당당하게 받을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매관매석 이게 지금 다시 이제 조선시대에 그렇지. 끝난 줄 알았는데 음.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 같은 거예요. 음. 네트워크 본부를 통해서 뭘 하겠습니까? 뭔가 한 자리 하고 싶은 사람들을 모으는 거겠지. 누가 뭐 귀신 믿고 뭐 손 없는 날 선택해달라고 뭐 전보러 오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아. 오죽했으면 중앙일보가 한시마담투로 음. 사설을 씁니다. 윤석열 무속고리 못 끊으면 지도자 자격 없다. 중앙일보에서 그렇게 썼어요? 여기 내용이 보면은 그 왼쪽 아랫부분에 윤 후보의 무속 논란은 처음이 아니다. 천공 스승이 멘토 역할을 한다는 시비가 일었다. 경선 후보 TV 토론에서 왼쪽 손바닥에 왕자를 적고 나와 곤혹을 치렀다. 여기에 윤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가 7시간 통화 방송에서 나는 영적인 사람이라 도사들이랑 삶 이야기를 하는 걸 좋아한다고 말한 것도 논란에 불을 지폈다. 국민의힘이 어제 전 씨가 활동했다는 네트워크 본부를 해체하며 수습에 나섰지만 윤 후보 주변에 무속 관련 인물이 20명이 넘는다는 식의 의혹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무속 논란이 심각한 것은 우선 비선 실세 폐해 때문이다. 최순실의 국정 개입은 박근혜 정부를 파국으로 몰고 간 발단이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말했을 때 이런 오해를 사는 게 문제다. 무슨 오해야 사실인데 무속인이 무속 관련한 인물이 등장하는 사람만 20명이 넘는다. 그리고 조선일보는요. 어저께 나왔던 아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 나왔던 칼럼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왕자를 김건희 말처럼 왕자를 동네 할머니가 써준 게 아니라 그 무속인이 써줬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조선일보가 한다고.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생각하는 거 놀리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보면은 김건희가 이명수 기자와 통화를 했을 때 얼마나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해서 이명수 기자를 속이려고 했는지 알 수가 있죠. 자연스럽게 그거 1층에 사시는 할머니가 해줬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들으라고 하는 소리. 네, 들으라고. 이야기 새나가라고 하는 소리지. 야. 어떻게 보면 이명수 기자도 이용을 당한 거네. 근데 꼭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게 서로 이용하고 그렇죠. 있었던 거라고. 이용을 보는 당하는 그러니까 척 해준 거죠. 근데 그게 사적인 대화가 절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전부 다 이렇게 사적인 대화를 막 악용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엄연히 기자와의 통화인데. 그러네요. 이것도 보여드릴게요. 이게 조선일보 여기인데 여기 보면은 그게 나와요. 여기 가운데쯤에 손바닥의 왕자도 이 도사의 작품이다. 윤석열 캠프에 도사들이 포진되어 있다. 그중 하나가 제2도사. 여기 이제 이게 아마 전시 건진 법사일 것 같고요. 그러니까 조선일보는 왕자 써준 사람이 그 건진이라고 보고 있는 거고. 근데 이게 나온 게 1월 10일이잖아요. 월요일 날 나온 거야. 1월 10일 날. 그 후에 김건희의 그 녹취가 터졌잖아. 김건희 녹취에서 동네 할머니가 써줬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아. 이미 중앙일보나 조선일보 같은 데서는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입만 열면 거짓말인 거죠. 진짜 아이고. 나중에 만약에 국정 운영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뭐 제2 무속실 이런 걸 떠나서 온갖 거짓말일 거 아니에요. 실제로 그 민주정부랑 소위 독재정부랑 다른 측면이 그런 거거든. 무슨 의혹만 제기되면 계속 거짓말한다고. 그러니까 바이든이 한국 대통령을 초청하는데 물어보는 거지. 손 없는 날. 그날은 안 되겠어요. 그날은 안 됩니다. 이날로 해주세요. 이렇게 할 인간이지. 그러면 이제 그게 번역이 잘못 나가면 이제 핸드 없는 날 이렇게 돼요. 노핸드. 노핸드 데이. 어처구니가 없네. 근데 여기 이 가운데 충격적인 보도가 하나 있었습니다. 윤석열 선대위의 한무경 의원이 그 운영하는 회사가 하나 있는데 건진 법사 소속의 종파재단에 1억 원을 출연했다. 여기 보면 그 출연자 기부자 명단에 여기 나와 있잖아요. 네 번째 줄에 효림 HF 여기 지금 1억 원을 출연했다. 그 한무경이 거기 조직도 하나 있죠. 개념도 관계도. 그러니까 요게 여러분들 보시면 이런 거야. 이 한무경이 대표이사로 그러니까 국회의원 하고 나서 이제 이게 그만뒀는데 사실상 소유주야. 효림 HF가 여기가 지금 여기에 간단히 말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조계종에 있던 사람들이 소위 말해서 거기서 파괴를 하고 나와 간섭받기 싫으니까 그래서 이제
제도권 영역에서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나와갖고 뭔가를 만들어요. 그래서 그 한국 불교 일광 조계종이라는 걸 만들어요. 근데 지금 조계종에서 속해 있지 않아요. 근데 하는 짓들이 보면 불교에서 하지 말라는 것들 하잖아. 그러니까 사이비로 빠진다고. 일반 승려를 하고 있을 때보다 돈벌이가 더 쏠쏠한 거야. 그러니까 승려 반, 무속인 반 형태로 가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 중에 여기에 속해 있는 일광종을 설립 주도했던 여기에 전모씨 건진 법사가 있었던 거고요. 이 사람이 윤석열 대선 캠프 활동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연민복지되는 걸 설립을 하는데 한무경의 회사인 효림 HF가 1억 원을 출연한다 이런 거거든. 이 관계도 되게 묘하지 않습니까? 저는 감히 소설을 써보건데 지금 한무경이 비례로 간 거잖아요. 사실 비례가 되려면은 당이 공식적으로 노는 돈 외에 찔러줘야 하는 돈의 용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연민복지재단에 들어갔더니 복지에 관련돼서 하고 있는 사업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홈페이지가 깡통이거든요. 교주복지. 복지재단인데 그러니까- 사업이 하나도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 의도가 복지스럽다 이거겠죠. 본인들의 복지를 예. 위해서 만든 그러다 재단인가 보니까 이걸 뭐 돈 세탁용 아니면은 뭐 그런 용도로 간 게 아닌가라는 추측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런 파괴성이 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욕망이라는 게, 그러니까 그 정식 불교에서 요구하는 그 절제된 삶이 너무 답답한 거야. 그러니까 고기도 먹고 싶고 술도 먹고 싶은데 하지 말라고 하는데 거기다가 가장 결정적인 게 뭐냐면은 돈벌이 할 때 가장 쏠쏠한 게 그 전 봐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 보통 그 스님들이 법문할 때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스님들은 전 안 봐줍니다. 그러니까 그 주역 공부를 하다 보면 약간 그 지나온 삶에 대해서 해석하는 그 실력은 생기지만 앞으로의 일에 대해서는 절대 언급 안 합니다. 스님들은 그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보통의 그 시민들은 답답한 마음을 풀다 보면 내일의 일을 알고 싶잖아요. 근데 그 내일의 일을 이야기 언급만 해줘도 시주하는 돈이 달라진다고. 그러니까 그 돈 맛을 들인 사람들이 그냥 파괴하고 나와서 자기 종파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맞아. 그러니까 그런 거라니까 내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잖아요. 불교가 토착 신앙과 결합을 하는 형태의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모르는 무슨 막 종파네. 근데 그건 이제 이를테면 정식 불교에서는 인정하지 않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이제 뭐 시내 뭐 한복판에 빌딩에 법당 차려놓고 무슨 스님처럼 하지만 사실은 무속인에 가깝고 그런 경우가 꽤 많이 있죠. 아시겠지만 동네에 왜 그 저기 대나무에다가 풍선 매달아 놓고 나 무슨 보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다 그게 원래 불교 용어잖아. 이런 식으로 많이 빠진다는 말씀드리고 거기 보면은 진짜 충격적인 장면이었죠. 이거는 아마 많은 분들이 아마 이번 대선에서 가장 기억나는 장면의 하나로 좀 이걸 보지 않을까? 빨리 넘기세요. 이거는 이제 여기까지 하시고. 참 이런 사람들이 불교인에서 살생을 그만대며. 근데 이제 저런 게 사실은 큰 거를 하면은 소 같은 거를 올리는데 보통은 돼지로 합니다. 근데 이제 저걸 이제 원래 삼지창에 이렇게 꽂아가지고 그 삼지창을 세운 채로 돼지를 꽂았을 때 이 돼지가 손을 떼도 이 삼지창에 의해서 이게 딱 서 있으면은 이게 된 거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역시 전문가. 작두에 올라타는 것 같은 그런 네. 새날의 이벤트 같네요. 그래서 딱 그렇게 딱 쓰면 거기에 이제 막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를 막 붙입니다. 그럼 나중에 다 수거해 가시고. 저기 마타님 집에도 무속실 있어요? 아니. 너무 알려고 하지 마. 그럴 수 있겠다. 자, 그 한무경이 누구냐? 얼마 전에 그 국민권익위원회가 부동산 해갖고 한무경은요 사실 출당 대상이었어요. 제명 대상이었다고. 부동산 투기 관련해서. 근데 결국은 안 나갔잖아요. 이준석이 그랬잖아. 우리는 민주당보다 더 세게 하겠다. 부동산 투기 의혹 나오면 위험해야 됐던 바로 그 인물이에요. 한무경이. 참 거만거만한 사람들 모여가지고 참. 그래 한무경이 재산이 장난이 아니에요. 원래는 이제 그 재산 축소 신고 때문에 또 난리 제명된다 또 그런 이야기도 있었거든요. 징계받는다고. 왜냐하면 원래 당선 전에 재산 신고액이 163억 원 정도였는데 당선 후에 452억으로 늘어납니다. 452억. 와, 거의 300억이 늘어나는 와, 거예요. 진짜 대단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뭐 1억 플렉스.
본인도 그런 곳인지 몰랐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런 곳인지 몰랐어서 1억 주는 사람이 어딨어. 그렇죠. 그러면은 그런 식으로 뿌려대고 사회적 인맥을 만들고 그 네트워크가 정치권으로 진출하게 발판을 만들고 알고 보면 부동산 투기에서 돈 벌고 아, 나 진짜 무슨 공정을 이야기해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그 건진 법사 뭐 그 사람이 뭐 그 저기 강남 쪽에 무슨 절 이름과 같은 뭐 오피스텔 사무실 하나 운영한다고 맞아요. 하잖아요. 거기에 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정치인들이 그렇게 많이 찾는답니다. 아. 전보로. 아, 또 소개 많이 해줬겠지. 예. 많이 벌으라고. 그러니까 이게 또 그 한무경 의원의 그 이 상납하고 뭔가 또 이렇게 연줄이 또 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상상을 하게 되잖아요. 예. 음. 알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 국민의힘이